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아이폰 16e, 16e? 아이폰 16e 모델을 언박싱 하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번에 SE4 대신에 16e로 아이폰이 새로 나왔는데 언박싱만 하고 영상을 올려볼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아무래도 좀 더 유익한 영상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아이폰 초기 세팅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블랙 색상이고요. 보통 네이밍이 스페이스 그레이나 다른 단어가 붙을 때가 많았는데 이번 16e는 아예 블랙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제 뜯어보겠습니다. 이게 저는 메인 아이폰으로 16 프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티타늄 소재로 되어 있어서 프로만의 그 느낌이 있는데 16e는 확실히 엄청 매트하고 블랙 색깔인데 저는 이 블랙 색깔이 되게 예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아이폰 7 플러스를 썼는데 그때 써봤던 블랙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들고 그런데 받자마자 들었던 아쉬운 거는 맥세이프가 없는 게 너무 체감이 되네요. 제가 책상에서 맥세이프 충전기를 쓰고 있는데 사실 아이폰에 맥세이프가 들어간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의심 없이 이 충전기에 아이폰을 붙여놨는데 방금도 뜯자마자 배터리가 없는 줄 알고 바로 충전을 하려고 붙였더니 스르륵 그냥 내려와서 맥세이프 없는 게 좀 역체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충전은 둘째 치더라도 저는 이런 맥세이프 카드 지갑을 매일 들고 다니거든요. 그냥 지갑은 언제 들고 다녔는지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이 카드 지갑만 들고 다니고 있는데 근데 붙기는 붙어요. 붙기는 붙는데 쓱 확실히 맥세이프가 있는 모델이랑 비교를 하면은 자력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16 프로는 이렇게 얘를 들고 흔들흔들 거려도 안 떨어지는데 16e는 아이폰을 잡았을 때 카드 지갑이 떨어지진 않지만 지갑을 잡으면 거의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 언박싱을 다 했으니까 세팅을 해보고 여러분들께서 아이폰을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간단한 설정 팁 몇 가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표시가 되지 않는데 설정에 들어가서 배터리를 누르시면 배터리 잔량 표시를 켜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켜주면 제어 센터를 내리지 않아도 배터리 퍼센테이지가 보이고요. 그리고 아래에 충전을 눌러주시면 충전 한도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맥스로 충전되는 배터리의 퍼센테이지를 정하는 건데 글쎄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엔 이 충전 한도를 조금 낮춰서 배터리의 효율을 높이고 수명을 길게 가져갈 수 있는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배터리는 어차피 소모품입니다. 정말 드라마틱하게 효율을 유지하려면 약간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낄 정도로 관리를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냥 일반적으로 평범하게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90에서 95% 정도로 바꿔주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냥 100으로 다닐게요. 그리고 최적화된 배터리를 켜시면 보통 잘 때 충전기를 꽂아두고 주무시는데 내가 매일 7시에 일어나는 라이프 사이클을 가졌다면 아이폰이 딱 7시에 맞춰서 100%로 충전이 될 수 있게 최적화된 방법으로 배터리를 충전해주는 겁니다. 요거는 켜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은 제가 아이패드에서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아이폰에서도 설정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화이트 포인트라고 검색만 해주시면 손쉬운 사용, 디스플레이 및 텍스트 크기로 자동으로 들어가지는데요. 여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얘를 켜주시면 이제 밝은 색상의 강도가 줄어듭니다. 밝기를 줄이는 거는 그냥 전체적인 밝기, 화면 밝기가 줄어드는 건데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하면 전체 화면에서 밝은 색깔 부분만 어두워집니다. 저는 눈이 필요한 거를 정말 싫어해서 모든 기기를 다크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를 켜두거든요. 이게 녹화 화면에서는 아마 티가 안 날 거라서 카메라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이게 기본 화면이고요. 얘를 켜주시면 이렇게 화면이 어두워집니다. 단순히 화면이 까매진 게 아니라 밝은 색깔 부분의 밝기가 줄어들어서 확실하게 눈의 피로를 덜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80%까지 줄이면 조금 많이 어둡고요. 저는 한 60% 정도로 사용을 하는데 사진 편집을 한다거나 유튜브를 볼 때, 넷플릭스를 볼 때 그럴 때만 이 기능을 꺼주시면 되는데 매번 설정에 들어가서 끄는 게 귀찮잖아요. 그래서 제어 센터를 내려주시고 꾹 누르시면 제어 항목 추가가 있는데 여기서 손쉬운
사용 검색하시면 아래로 내렸을 때 화이트 포인트 줄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 주시면 제어 센터에 추가가 됐죠? 얘만 터치를 해주시면 원하실 때마다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기능을 모든 기기에 설정을 해두고 쓰고 있습니다.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정말 강추드리는 세팅이니까 바로 설정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세팅은 카메라에 관한 것들인데요. 설정에서 카메라 들어가시면 격자와 수증기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찍을 때 수평을 맞추기가 편하고 이 수증기가 있으면 촬영할 때 편합니다. 계속 이어서 카메라 설정인데요. 소리 녹음을 누르시면 공간 음향으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스테레오로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공간 음향이 정말 좋은 기능이거든요. 이 공간 음향으로 촬영을 하고 영상을 매겨 옮겨서 편집 프로그램에 올렸을 때 음성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는 파일이 있다라는 경고가 뜨더라고요. 공간 음향은 언제 좋냐면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는데 여러 명이 대화를 한다거나 찍는 사람 혹은 뒤에 사람 이렇게 음성을 분리시켜야 될 때 나중에 후편집을 할 때 정말 좋은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스테레오로 두고 찍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포맷에 들어가시면 고효율성과 높은 호환성이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높은 호환성으로 촬영을 합니다. 웬만한 상황에서는 불편하지 않은데 학교 서류나 공공기관에 사진을 찍어서 올릴 때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이 가끔씩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높은 호환성으로 해주시면 그런 일을 최소한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위쪽에 비디오 녹화를 눌러주시면 아래쪽에 HDR 비디오가 켜져 있으실 텐데 요거는 꺼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이폰으로 영상을 찍고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찍고 어딘가에 옮겨서 보거나 어딘가에 옮겨서 편집을 할 때 색깔이 날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영상이랑 색 영역이 달라서 그런데요. 일반적인 영상이 요만큼이라면 HDR은 요만큼의 데이터를 담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꺼두시는 게 조금 더 호환성이 좋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사진 어플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iOS가 업데이트 되고 나서 사진 어플이 되게 복잡해졌어요. 이 전에 게 이제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저는 최신 순으로 보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전 버전의 iOS에서는 그게 접근하기 편했는데 업데이트 되면서 뭔가 복잡해졌습니다. 맨 아래로 내리시면 사용자화 및 재정렬이 있는데 여기서 필요 없으신 거는 다 꺼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만 켜두고 고정된 모음을 맨 위로 올려두겠습니다. 이제 갤러리를 보시면 최근 항목으로 빠르게 접근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내용인데요. 설정에 들어가셔서 리뷰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앱 내 평가 및 리뷰라는 버튼이 있는데 얘를 눌러주시면 아래로 내렸을 때 앱 내에서 평가 및 리뷰를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켜져 있습니다. 이거를 꺼주시면 어플을 사용할 때 리뷰 요청이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말씀을 드렸는데 뭔가 더 좋은 팁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잠깐 이 16E를 사용해보면서 느낀 건데 16 프로나 다른 아이폰들은 이쪽에 카메라 섬이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용할 때 검지손가락을 여기에 올려두고 새끼손가락을 아래에 받치고 지탱을 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16E 같은 경우에는 카메라 섬이 없어서 약간 검지를 두는 게 어색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이폰 무게 자체가 가벼워서 괜찮긴 한데 카메라 섬이 있는 아이폰에서 넘어가시면 뭔가 이런 부분이 체감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제 채널의 브이로그를 최근에는 아이폰으로 많이 촬영을 하고 있거든요. 지난 영상 같은 경우에도 16 프로로만 촬영한 영상을 올렸는데 다음 영상은 이 아이폰 16E로만 촬영을 하고 브이로그를 올려보겠습니다. 약간 걱정되는 부분은 저는 망원 렌즈를 많이 사용을 해서 아이폰 프로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익숙한데 16E는 단렌즈여서 얘가 어떨지가 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말을 하다 보니까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아이폰 16 프로로 촬영을 할 때는 이 맥세이프 삼각대를 사용을 했거든요.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카페에서 편하게 촬영을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얘는 맥세이프가 없네요. 이렇게 되면은 촬영하는 게 약간 난이도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아이폰으로 촬영을 하겠다고 삼각대를 놓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대책을 찾아서 브이로그를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16E로 사진이랑 영상을 많이 찍어서 구상을 해볼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해주시고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새 아이폰으로 찍는 영상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